서울의 어느 한 중학교에 좀 이상한 경비 아저씨가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은 그를 본체만 채 무시했고 교사들은 대놓고 쌀쌀맞게 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가 나타난 뒤부터 학교 분위기가 조금씩 아주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꽁꽁 숨겨져 있던 CCTV가 작동하기 시작했고 조용히 덮였던 폭력이 수면 위로 드러났으며 마침내 철옹성 같던 이사장 손자까지 퇴학당하고 말았죠. 이 모든 건 그 경비 아저씨가 처음 출근한 그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처음 우리 손주 교복에서 낙서를 발견했던 날,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직도 눈앞에 생생합니다. 교육청장으로 30년을 넘게 일하면서도 정작 제 가족의 아픔은 들여다보지 못했던 거죠. 우리 은호는 매일같이 온몸에 멍이 들어 집에 돌아왔지만 항상 넘어졌어요 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구겨진 공책과 갈기갈기 찢어진 노트를 보면서도 학교에 전화 한 통 못했던 저는 그런 무능한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날도 저는 교육청 아침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이번 학기 학교 폭력 통계가 크게 감소했다며 싱글벙글 기뻐하는 동안 저는 핸드폰에 저장된 은호의 교복 사진을 몰래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새까만 교복 등판에 하얀 매직으로 섬뜩하게 그려진 낙서, 그리고 소매 부분에 묻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얼룩들까지. 청장님, 동일사립중학교는 올해도 학교폭력 제로 우수학교로 선정됐습니다. 순간 제 귀가 번쩍 뜨이더군요. 동일사립중학교라. 거기가 바로 내 손자가 다니는 학교인데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혹시 그 아이 이름이 장세민이라고 하던가. 제가 질문을 던진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몇몇 직원들은 슬쩍 눈빛을 교환했고 발표하던 과장은 갑자기 헛기침을 하며 목을 가다듬더군요. 아닙니다. 우리 손자반에 있는 아이 이름이라서요. 계속하세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동일사립중학교 파일을 꺼내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3년간 접수된 모든 민원은 문제 없음으로 종결 처리되어 있었죠. 그런데 정말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모든 민원 처리 최종 결재란에 똑같은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어요. 바로 장호석 이사장.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장호석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 창업주의 사위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하나뿐인 외손자가 바로 장세민이었죠. 불현듯 은호가 힘없이 내뱉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반에 세민이라는 애가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요. 싸늘한 분노가 등줄기를 타고 쫙 올라왔습니다. 30년 공직생활 동안 단 한 번도 권력을 사적으로 쓴 적 없던 제가 처음으로 위장 취업 승인서에 서명했죠. 제 자신이 직접 설계한 현장 감사 파일럿 프로그램을 제 스스로에게 승인한 겁니다. 퇴임을 불과 2달 앞둔 교육청장이 할 수 있는 마지막 현장 점검이었습니다. 박 청장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겁니까? 그냥 학교에 공문 한 장 보내시면 이봐, 김비서. 저는 비서의 말을 자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30년 동안 공문이 얼마나 무력한지 우리가 제일 잘 알잖소. 이번엔 내가 직접 가야겠어. 그렇게 저는 바로 다음 날부터 동일사립중학교의 미화부 직원 박도검이 되었습니다. 68배 나이에 낡은 빗자루를 들고 학교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늙은 알바가 된 것이죠. 평생을 사무실 책상 앞에서만 일하다 빗자루를 잡으니 첫날부터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우리 손자를 위해 그리고 이 학교의 모든 아이들을 위해 저는 견뎌야만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의 시작이었으니까요. 박도검은 동일사립중학교의 무거운 정문을 처음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이곳이 그가 상상했던 학교와는 전혀 다른 곳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반들반들하게 광이 나는 대리석 바닥과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잘 관리된 정원은 마치 고급 호텔의 로비를 연상케 했어요. 학교라기보다는 차라리 거대한 기업 본사 같은 분위기였죠. 여기가 박 씨죠. 미화부에 새로 오셨다는 교감이라는 사람이 저를 위아래로 쓱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늙은 알바를 대하는 무관심과 경멸이 역력했어요.
박도검은 허리를 숙이며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30년간 교육청장으로 일하며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자세였죠. 네. 반갑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감은 대충 고개를 까딱이고는 서류 한 장을 툭 내밀었어요. 여기 청소구역이랑 시간표예요. 학생들 수업 중에는 절대 소리 내지 말고 특별실은 방과 후에만 청소하세요. 특히 이사장실 근처는 알아서 조심해야 할 겁니다. 박도검은 서류를 받아들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감이 휙 돌아서자 그는 학교 구석구석을 천천히 살피기 시작했어요. 복도 모퉁이마다 설치된 CCTV를 보며 그는 곧바로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대부분의 카메라가 학생들의 활동을 비추기보다는 엉뚱하게 천장이나 벽을 향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사각지대를 만들어 놓은 듯한 모습이었어요. 이게 다 뭐하는 짓이람? 박도검은 빗자루를 끌며 천천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교실 안에서는 선생님들의 나른한 수업 소리가 들려왔어요. 3학년 복도를 지날 때였습니다. 갑자기 한 교실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터져 나왔죠. 야, 너 또 숙제 안 해왔어. 박도검은 걸음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교실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강하게 내리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실 앞에 멀뚱히 서 있던 교사는 마치 아무것도 보지 못한 듯 칠판만 뚫어져라 바라보고 저 녀석이 장세민인가. 박도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나설 때가 아니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점심시간. 박도검은 교무실 근처 화장실을 청소하는 척하며 교사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아휴, 저 박민준 선생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장세민이 또 애 괴롭히는데도 완전 모른 척하네. 당연한 거 아니야. 지난번에 김 선생 기억 안 나. 장세민이 좀 혼냈다고. 한 달 만에 지방으로 전출 갔잖아. 이 사장님 외손자 잘못 건드렸다간 우리 목도 간당간당이야. 그냥 눈 감고 귀 맑고 그렇게 지내는 게 상책이지. 박도검의 눈에 차가운 분노가 서렸습니다.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온 그에게 이런 대화는 그의 모든 가치관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었어요. 오후가 되자 박도검은 이사장실 주변을 점검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사장실 바로 옆에 통신실이라고 적힌 문이 굳게 잠겨 있었어요. 하지만 문틈 아래로는 희미한 파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벽면에서는 여러 개의 인터넷선이 다른 라우터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CCTV가 여기로 연결되는 건가? 대체 왜 통신실을 폐쇄해둔 거지? 그날 밤 박도검은 집에 돌아와 낡은 노트북에 그날 관찰한 모든 내용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는 책상 위 손자의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은호야, 할아버지가 반드시 모든 진실을 밝혀낼게. 다음 날 박도검은 작은 녹음기를 교복 안주머니에 몰래 숨기고 출근했습니다. 벌써 출근 이틀째인데도 아무도 그에게 이렇다 할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이 학교의 완벽한 투명인간이었죠. 하지만 바로 지금은 그것이 그에게 가장 유리한 무기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으니까요. 교문 앞에 조용히 서서 박도검은 등교하는 학생들을 하나하나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단뜩 고개를 숙이고 힘없이 걸어오는 한 아이가 눈에 띄었죠. 바로 자신의 손자 은호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3명의 학생이 그림자처럼 따라붙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남들 모르게 자기들끼리만 나누는 은밀하고 비열한 미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은호야. 박도검은 속으로만 손자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직은 정체를 드러낼 수 없었지만 그는 확신했습니다.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이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된 것이죠. 일주일이 지나자 박도검은 동일 사립중학교의 추악하게 숨겨진 실체를 조금씩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명문 사립학교였지만 그 내면은 썩을 대로 썩어 문드러져 있었어요. 특히 박도검의 의심을 샀던 그 통신실은 예상대로 아주 중요한 단서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청소를 핑계로 매일같이 이사장실 주변을 맴돌며 기회를 엿봤죠. 어느 날 아침 드디어 통신실에서 황급히 나오는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사라진 후 박도검은 재빨리 다가가 통신실 문틈에 아주 작은 종이 조각을 살짝 끼워 두었어요.
그리고 오후에 다시 확인해 보니 종이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역시 누군가 출입했다는 증거야. 반드시 저 안을 확인해야만 해. 야간 당직을 자원한 박도검은 마침내 텅 빈 학교에서 절호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통신실문은 굳게 잠겨 있었지만 30년 공직 생활 중 비상 상황을 대비해 익혀두었던 특수한 기술로 소리 없이 문을 여는데 성공했어요. 안에는 예상대로 여러 대의 모니터가 섬뜩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각 모니터는 학교 곳곳의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죠.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전부 편집된 영상이잖아. 한쪽 컴퓨터에는 CCTV 백업이라는 폴더가 있었고 그 안에는 날짜별로 2가지 버전의 영상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원본, 다른 하나는 편집본. 편집본 영상에서는 학생들 간의 모든 폭력 장면이 귀신같이 삭제되어 있었죠. 기가 막혀서 이런 짓을 버젓이 하고 있었군. 박도검은 재빨리 자신의 낡은 휴대폰으로 모니터 화면을 촬영하고 핵심적인 파일 몇 개를 미리 준비한 USB에 복사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그는 조심스럽게 통신실을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어두운 복도를 지나던 중 갑자기 등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 있나요? 박도검은 재빨리 복도에 세워진 청소도구함 뒤로 몸을 숨겼죠. 경비원의 목소리였습니다. 박도검은 숨을 죽이고 차가운 벽에 몸을 기댔어요. 경비원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멀어진 후 그는 살금살금 자신의 청소도구함으로 돌아와 증거가 담긴 USB를 깊숙이 숨겼습니다. 다음 날 박도검은 2층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여학생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그녀는 주변을 다시 한번 살핀 후 작은 쪽지 하나를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저씨, 이거요. 쪽지를 받자마자 그녀는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재빨리 달아났어요. 박도검은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습니다. 오늘 방과 후 도서관 뒤편에서 만나주세요. 최은호 이야기가 있어요. 박도검의 심장이 쿵 하고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은호에 관한 정보라니. 하지만 이건 함정일 수도 있었죠. 그는 극도로 조심하며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도서관 뒤편. 나무 그늘 아래에는 아까 그 여학생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그녀는 안절부절못하며 계속해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저 정윤서라고 해요. 은호랑 같은 반이에요. 박도검은 긴장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죠. 대체 왜 나를 찾아온 거지? 윤서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모기만 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맞았어요. CCTV는 꺼져 있었고 선생님은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은호는 거의 매일 당해요. 그녀는 휴대폰을 조작하여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박도검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야, 최은호, 너 오늘도 돈 안 가져왔냐? 아주 혼날래. 이어지는 소리에 박도검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카이도 예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누군가 끙 하고 신음하는 소리, 그리고 그것을 비웃는 역겨운 웃음소리가 뒤섞여 있었어요. 이걸 언제 녹음한 거니? 일주일 전이요. 교실 뒤 사물함에 숨어서 몰래 녹음했어요. 세민이네 애들은 항상 쉬는 시간에 은호를 괴롭혀요. 선생님들은 다 알면서도 그냥 모른 척해요. 박도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깊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자신의 금쪽 같은 손자가 이런 끔찍한 일을 매일 당하고 있었다니. 왜? 이걸 나에게 주는 거니? 윤서는 잠시 망설이더니 결심한 듯 대답했어요. 아저씨가 그냥 보통 경비 아저씨가 아니란 걸 알아요. 매일 CCTV 각도를 확인하고 수첩에 모든 걸 기록하는 모습을 몇 번 봤어요? 아저씨라면 뭔가 하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박도검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위장이 발각된 것 같았지만 오히려 하늘이 내려준 든든한 조력자를 얻은 기분이었죠. 고맙다. 윤서야, 이 녹음 파일. 혹시 더 있니? 윤서는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어느새 희망의 빛이 작게 어리고 있었어요. 네. 몇 개 더 있어요. 그리고 저 말고 다른 아이들도 다 같은 경험이 있어요.
그날 밤 박도검은 윤서에게 받은 모든 녹음 파일을 자신의 사무실 개인 서버에 안전하게 백업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정의를 간절히 바라는 작지만 용감한 동맹이 생긴 것이죠. 윤서와의 만남 이후 박도검은 본격적인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학교에 뿌리 깊게 밝힌 조직적인 폭력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단단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이제 그에게는 윤서라는 용감한 내부 협력자가 생겼고 통신실의 비밀까지 파악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 온 것이죠. 윤서야,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 정말 확실히 도울 수 있겠니? 방과 후 텅 빈 도서관 구석에서 만난 박도검과 윤서는 은밀하게 작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윤서의 눈빛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호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어요. 어른이 우리를 지켜준다면 우리도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박도검은 조그만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개의 소형 녹음기와 단추 모양의 초소형 카메라가 들어있었어요. 교육청장으로서 이런 특수 장비를 구하는 것은 식은 죽먹기였죠. 이 장비들을 학교 안 주요 장소에 몰래 설치해야 한다. 특히 장세민 그 녀석이 자주 가는 곳이 어디니? 윤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체육관 뒤편 비상계단, 급식실 가장 구석자리, 그리고 지금은 아무도 쓰지 않는 3학년 빈교실이요. 세민이네 애들은 주로 거기서 모여요. 이틀에 걸쳐 박도검과 윤서는 학교 곳곳에 몰래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급식실, 복도, 운동장, 심지어 교무실 내부까지 아무도 나이든 미화원과 평범하기 그지없는 여학생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들은 그물이 쳐지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됐죠. 그리고 작전 시작 셋째 날 아침, 드디어 첫 번째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운동장 한쪽 구석에 설치해둔 카메라가 담아낸 영상에는 장세민과 그의 무리가 한 학생의 목을 조르는 장면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 학생은 바로 은호였습니다. 야, 그 최은호색 아직도 안 우냐 진짜 독한 척은 장세민의 잔인한 목소리가 녹음기를 통해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박도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눈앞에서 제 손자가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이지 피를 말리는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아야 했습니다. 더 큰 정의를 위해서였어요. 교무실에 몰래 설치한 녹음기는 더욱더 충격적인 대화를 포착했습니다. 아이고, 장 이사장님 외손자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프네요. 또 다른 학생을 때렸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에이, 김 부장님도 참 그냥 무시하세요. 위에서 다 알고 계신데 뭐 괜히 학폭이 열어봤. 결과는 불보듯 뻔하니까. 맞아요. 이사장님 외손자 잘못 건드렸다가 우리만 인사이동 당해요. 그냥 눈 감고 귀 맑고 조용히 지내는 게 최고죠. 나흘째 되는 날, 박도검은 교장실 청소를 자원했습니다. 교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는 서랍을 뒤져 결정적인 서류 하나를 발견했어요. 학교폭력 사건 처리 지침이라는 제목의 문서였습니다. 그 안에는 기가 막히고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죠. 특별관리 대상 학생 관련 사건은 반드시 이사장실에 사전 보고 후 승인을 거칠 것. 특별관리 대상 장세민 3학년, 김준호 2학년, 박태현 1학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 학교는 특정 학생들에게 완벽한 면죄부를 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추악한 시스템의 중심에는 바로 장세민이 있었죠. 오늘 방과 후 공원에서 보자. 중요한 걸 발견했. 박도검은 윤서에게 몰래 쪽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학교 뒤편 작은 공원에서 다시 만났어요. 박도검은 자신이 지금까지 모은 모든 증거를 윤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걸로 충분할까요?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도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부족해. 우리는 저 한 놈을 잡는 게 목표가 아니야. 이 썩어빠진 시스템 전체의 문제를 세상에 드러내야 해. 이건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는 싸움이니까. 윤서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제가 다른 피해자들도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용기를 내서 증언해줄 친구들이요. 박도검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어린 학생의 용기가 실로 놀라웠어요. 정말
정말 그럴 수 있겠니네? 은호 말고도 많은 아이들이 계속 괴롭힘을 당했어요. 다들 너무 두려워서 말을 못했을 뿐이에요. 제가 먼저 나서면 분명히 따라올 거예요. 그렇게 둘은 밤늦게까지 공원 벤치에 앉아 모든 녹음 파일과 영상을 취합해 구체적인 사건 타임라인 문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박도검은 윤서에게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히진 않았지만 그녀를 비공식 교육청 내부 조력자로 마음속에 임명했어요. 윤서야, 넌 지금 역사를 만들고 있는 거야. 알고 있니? 윤서는 쑥스러운 듯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저씨가 먼저 용기를 보여주셨으니까요. 저는 그냥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박도검은 어둡고 차가운 현실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을 보았습니다. 어른들이 망가뜨린 이 썩어빠진 시스템 속에서도 진실을 위해 스스로 싸울 준비가 된 아이들이 있었어요. 이제 길고 길었던 반격의 시간이 마침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꼬박이 주일간의 잠복 수사를 마친 박도검은 마침내 행동에 나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는 교육청장으로서의 직권을 발동해 동일사립중학교의 특별감사를 공식적으로 지시했어요. 윤서와 함께 목숨 걸고 수집한 모든 증거 자료는 이미 교육청 중앙 서버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박 청장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겁니까? 동일사립중은 아시다시피 이사장이 그 대기업 오너 가족이라 감사팀장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잔뜩 묻어났어요. 박도검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지시대로 하게. 법과 원칙은 이 나라의 모든 학생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만 하네. 특별감사는 내일 오전 9시 정각에 시작하도록.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순탄하게 풀릴 리가 없었죠. 그날 저녁 박도검의 사무실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박도검 청장님 되시죠? 저는 장호석 이사장님의 법률 대리인 김상우 변호사라고 합니다. 우리 의뢰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저희는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박도검은 이미 예상했던 반격이었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변호사님, 교육청의 정당한 직무 수행에 대해서는 그 어떤 법적 대응도 효과가 없을 겁니다. 내일 감사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박도검이 출근하자마자 교육부 차관이라는 사람에게서 직접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니, 박 청장 이거 왜 이래? 아마추어같이 그냥 조용히 덮으시죠. 이제 곧 퇴임하시잖아요. 마지막을 이렇게 시끄러운 일로 장식하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박도검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누르며 전화를 끊었지만 더 충격적인 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뉴스 포털 메인에 교육청장의 개인적 원한 무고한 학생 잡는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올라와 있었어요. 기사는 최은호가 오히려 장세민에게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집요하게 괴롭혀왔다는 새빨간 거짓 주장을 담고 있었죠. 이게 무슨... 박도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아주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더 끔찍한 것은 기사에 은호의 실명과 얼굴 사진까지 그대로 공개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잘 계획된 잔인한 인격살인이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을 누군가 다급하게 두드렸어요. 윤서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아저씨 큰일 났어요. 은호가. 무슨 일이야? 진정하고 말해봐. 장세민하고 그 애들이 은호를 화장실에 가두고 엄청 때렸어요. 지금 보건실에. 그리고 그걸 영상으로 찍었대요. 은호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그렇게 조작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박도검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었어요. 명백한 조직적 탄압이었죠. 그는 즉시 교육청 법무팀과 비서실을 긴급 호출했습니다. 지금 당장 동일사립중학교에 특별감사팀을 급파해 그리고 모든 언론사에 공식 반박 자료를 배포하고 내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알려 비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청장님, 이러다 정말 고소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사장 쪽에서 이미 국내 최대 로펌을 동원했다고 합니다. 박도검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USB 하나를 꺼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두려울 것 없네? 우리에겐
진실이 있으니까. 그날 오후 박도검은 전국의 모든 언론사를 상대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는 동일사립중학교에서 목숨 걸고 수집한 모든 증거를 대형 스크린에 하나씩 공개했습니다. 조작된 CCTV 영상과 원본 영상의 비교본, 학생들의 끔찍한 폭력 장면이 담긴 영상, 교사들의 반감과 조롱이 섞인 대화 녹음, 그리고 학교 측의 조직적인 은폐 정황이 담긴 내부 문서까지. 저는 교육청장으로서 제게 주어진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의 모든 학생이 안전하게 배울 권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어떤 권력이나 부당한 압력에도 결코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기자회견장 한쪽에는 윤서를 포함한 10명의 학생들이 용기를 내어 서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차례대로 나와 자신들의 끔찍했던 경험을 증언했습니다. 윤서가 마이크 앞에 섰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저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어른들이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겁니다. 진실은 언제나 이기니까요. 증거와 증언이 너무나 명백하고 압도적이었기에 그 누구도 감히 부정할 수 없었죠. 언론은 일제히 방향을 틀어 교육 시스템의 부패와 권력형 학교 폭력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박도검은 병원에 입원한 손자를 찾아갔어요. 은호는 상처투성이인 얼굴로 눈이 퉁퉁 부은 채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여긴 어떻게? 박도검은 손자의 작은 손을 따뜻하게 꼭 잡았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감출 필요가 없었어요. 이제 다 끝났다. 은호야, 할아버지가 전부 다 지켜줄게. 기자회견 이후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습니다. 동일사립중학교의 학교 폭력 사건은 단순한 학교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드는 사회적 이슈로 발전했어요. 언론은 연일 특권층 자제의 추악한 폭력과 그것을 비호한 교육 시스템의 부패를 집중적으로 파헤쳤습니다. 그러나 장호석 이사장 측의 반격 역시 상상 이상으로 거셌죠. 다음 날 아침 박도검의 사무실로 아주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가 배달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온 가처분 신청서였어요. 장호석 이사장은 박도검을 상대로 무려 10억 원에 달하는 명예훼손 손해배상과 함께 모든 증거 자료에 대한 공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었죠. 저들의 수법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쩜 이리 똑같군. 박도검은 담담하게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어요. 같은 날 오후 교육부 장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박 청장 자네 정말 이러다 평생 쌓아온 모든 걸 잃을 수 있네. 정년퇴임도 얼마 안 남았는데 평생 지켜온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단 말이야. 지금이라도 그만 사과하고 모든 자료를 회수하는 게 어떻겠나. 박도검은 창밖을 가만히 바라보며 나지막이 대답했어요. 장관님, 제가 평생 쌓아온 명예라는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눈앞의 진실을 외면하고 거대한 불의에 침묵하는 것이 명예라면 차라리 저는 그런 명예 따위는 버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부신 뉴스에는 더욱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어요. 박도검 교육청장, 개인 감정으로 무고한 학생 탄압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뉴스였습니다. 장세민 측은 은호가 오히려 다른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혔다는 허위 증언들을 돈으로 사들였고 그것이 뉴스에 그대로 보도된 것이었죠. 더 끔찍한 것은 은호를 문제아로 묘사하는 왜곡된 학교생활 기록부까지 언론에 유출되었다는 점이었어요. 사무실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교육청 직원들은 극도의 불안에 떨었고 심지어 감사팀원 일부는 갑자기 병가를 내고 잠적했어요. 박도검은 서서히 그리고 철저히 고립되고 있었습니다. 청장님, 이제 어쩌면 좋죠.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부정적인 보도가 쏟아지고 이사장 측에서는 법적 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비서의 걱정 가득한 목소리에 박도검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걱정 마. 아직 우리의 진짜 카드는 남아있으니까.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윤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뒤로 20명이 훌쩍 넘는 학생들이 줄지어 따라 들어왔어요. 모두 동일사립중학교 학생들이었죠. 아저씨, 저희가 왔어요. 저희 모두 증언할 준비가 됐어요. 윤서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강했습니다.
그녀는 박도검에게 태블릿 PC 하나를 건넸어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화면에는 국내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박도검, 청장을 지지합니다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수만 개의 글이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학부모들, 현직 교사들, 그리고 이름 모를 일반 시민들까지 모두가 박도검의 외로운 용기에 지지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전국 학부모 연합에서 청장님 지지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저희 학교 졸업생 선배님들도 연대 서명을 시작했대요. 박도검의 눈시울이 뜨겁게 붉어졌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모두에게 연락하게. 지금 당장 다시 기자회견을 열겠네. 2시간 후 박도검은 30명이 넘는 학생들과 함께 교육청 정문 앞에 섰습니다. 수백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밤하늘을 밝혔어요. 이번에는 윤서가 가장 먼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동일사립중학교 2학년 정윤서입니다. 저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저희는 진실을 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학생들은 차례로 앞으로 나와 자신들이 직접 경험한 끔찍한 폭력과 학교의 조직적인 은폐 과정을 하나하나 생생하게 증언했어요. 그들의 증언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일관되어서 그 누구도 감히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도검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제 제가 가진 마지막 증거를 이 자리에서 공개하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뒤편 거대한 전광판에 영상 하나를 띄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장실에서 교장과 장호석 이사장이 은밀하게 나누는 대화 영상이었어요. 영상 속에서 그들은 학교 폭력 사건을 어떻게 하면 감쪽같이 은폐할지, 그리고 피해 학생들을 돈으로 어떻게 회유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이 전국에 생중계되는 동안 실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장세민 외가 쪽 대기업의 주가가 실시간으로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한 소비자들은 대대적인 불매운동을 선언했고, 국내외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했. 사회적 압박이 마침내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경제적 압박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국회 교육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여당과 야당할 것 없이 모든 의원들이 학교폭력 은폐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고 즉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만장일치로 결의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이래서 공직자는 사람다워야 한다는 댓글이 수만 개 달렸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응원 릴레이가 밤새도록 이어졌어요. 단 하루 만에 모든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었습니다. 박도검의 용기 있는 행동과 학생들의 용기 있는 증언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방송과 신문의 일면 헤드라인은 동일 사립중학교와 장호석 이사장에 관한 내용으로 도배되었어요. 특권층의 추악한 폭력, 썩어빠진 교육 시스템의 민낯, 한 교육자의 위대한 용기 등의 제목이 지면을 가득 장식했죠. 전국학부모연합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박도검 청장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다시 한번 선언했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성명서를 읽어 내려갔어요.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소중한 교육 환경을 위해 거대한 권력에 맞서 홀로 싸운 박도검 청장님의 용기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모든 학부모가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 이것은 한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육 시스템 전체의 문제입니다. 대형 포털 사이트에서는 박도검 청장 지지 온라인 서명 운동이 시작되었고 믿을 수 없게도 단 하루 만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참했어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실로 폭발적인 반응이었죠. 서울 시내 곳곳에서는 자발적인 시민 집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교육에 특권은 없다. 박도검 청장을 지지합니다. 등에 피켓을 든 시민들이 광장으로 모여들었어요. 특히 교복을 입은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의 참여가 눈에 띄게 많았습니다. 침묵하던 아이들이 용기 있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죠. 국회에서도 거대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은 교육위원회 긴급 전체 회의를 소집했어요. 여야 대표는 공동성명을 통해 학교폭력 은폐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즉시 제정하겠다고 약속했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교육 현장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박도검은 사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감회에 잠겼습니다. 그의 곁에는 어느새 훌쩍 자란 듯한 윤서가 서 있었어요. 아저씨, 정말 대단해요. 온 세상 사람들이 전부 우리 편이 된 것 같아요. 박도검은 쓸쓸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다 내 덕분이다. 윤서야, 너 같은 아이들이 아니었다면 나는 그저 평범하고 힘없는 미화원으로 남았을 거야. 바로 그때 비서가 숨을 헐떡이며 급하게 들어왔어요. 청장님, 방금 속보입니다. 장세민 외가 쪽 대기업 주가가 30% 폭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주식을 내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이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박도검의 눈이 조용히 빛났죠. 드디어 거대한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언제라고 하던가? 지금 바로요. 이사장이 직접 이쪽 교육청으로 오고 있다고 합니다. 1시간 후 장호석 이사장이 마침내 교육청에 도착했습니다. 교육청 앞에는 그의 등장을 기다리던 수백 명의 시민들이 구름처럼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장호석은 사퇴하라고 외치며 이사장의 검은 차를 둘러쌌습니다. 경호원들이 간신히 길을 터 그를 건물 안으로 안내했죠. 회의실에서 마주한 장호석은 이전에 그 오만하고 거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박도검을 바라보며 힘없이 입을 열었어요. 청장님, 이제 제발 그만합시다. 우리가 뭘 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박도검은 흔들림 없는 눈으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첫째, 당신의 손자 장세민을 포함한 모든 가해 학생들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조치. 둘째, 모든 피해 학생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충분한 보상. 셋째, 학교 운영 시스템의 완전한 개혁.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호석은 잠시 동안 깊은 침묵에 빠지더니 마침내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모든 것을 전부 수용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민이는 예외는 없습니다. 박도검은 단호하게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당신의 손자 장세민도 다른 가해 학생들과 완전히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육의 가장 기본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박도검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합의 내용을 국민 앞에 발표했어요. 동일사립중학교는 전면적인 개혁을 시작할 것이며 모든 가해 학생들은 법에 따라 엄정한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세민은 결국 퇴학 처분을 받고 소년보호심사 대상이 되었죠. 온라인에서는 시민들의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이래서 공직자도 사람이어야 한다. 박도검 같은 진짜 어른이 더 많아져야 한다. 우리 아이들의 영웅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날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바로 알기 특별 수업이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교육부는 박도검이 시작했던 현장 감사 파일럿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공식 결정했어요. 한 사람의 작고 외로운 행동이 이제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 전체를 변화시키기 시작한 것이죠. 그날 저녁, 윤서는 박도검의 텅 빈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가득 맺혀 있었어요. 아저씨, 은호가 오늘 드디어 웃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어요. 박도검의 가슴이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폭력을 뽑아내는 일. 그래? 그게 바로 교육의 진짜 시작이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난 동일사립중학교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가득한 교정에는 학생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넘쳐났고 어둡고 차가웠던 복도에는 새로운 활기가 흘렀어요. 박도검은 마지막으로 이곳을 방문하기 위해 교문 앞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미화원도 교육청장도 아닌 그저 평범한 한 명의 할아버지로서였죠. 어머, 청장님 어서 오세요. 새로 부임한 김태희 교장이 그를 환한 미소로 반갑게 맞이했어요. 동일사립중학교는 철저하고 강도 높은 개혁 과정을 거쳤습니다. 장호석 이사장은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민주적 이사회가 구성되었으며
학교 폭력을 알면서도 방관했던 교사들은 모두 합당한 징계를 받았죠. 김태희 교장은 국내 최고의 학교폭력 예방 전문가로서 이번에 특별히 발탁된 분이었습니다. 허허. 이제 청장 아닌데요? 그냥 박도검이라고 편하게 불러주세요.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박도검은 눈에 띄게 달라진 학교의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전에는 의도적으로 사각지대를 만들었던 CCTV는 이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가장 올바른 위치에 설치되어 있었고, 벽에는 학생들이 직접 그린 우리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학교 포스터가 가득 붙어 있었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의 표정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대신 자신감과 활기가 넘쳐 보였죠.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바로 전교회장 선거날이거든요. 김 교장의 말에 박도검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정윤서가 전교회장에 출마했다는 사실을요. 윤서는 이제 이 학교의 용기 있는 변화를 이끈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맞서 진실을 말한 그녀의 행동은 다른 모든 학생들에게도 크고 작은 영향을 미쳤어요. 강당에 들어서자 학생들의 엄청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도검의 등장에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뜨거운 박수를 쳤어요. 그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강당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선거 연설이 시작되었고 마지막 순서로 윤서가 단상 위로 힘차게 걸어 올라갔어요. 그녀는 조금도 떨지 않고 당당한 모습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정윤서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용기를 대표하고 싶습니다. 우리 학교는 변했습니다. 두려움 대신 희망이 자라나는 곳으로요. 저는 이 위대한 변화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싶습니다. 어떤 불의에도 침묵하지 않는 학교.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주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연설에 강당은 떠나갈 듯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박도검의 눈시울이 다시 한번 뜨거워졌어요. 작디 작은 용기 하나가 이토록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니 그는 다시 한번 교육의 진짜 힘을 온몸으로 실감했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박도검은 2학년 3반 교실을 조용히 찾았어요. 바로 은호의 교실이었죠. 문을 열자 수업 중이던 학생들이 일제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은호의 얼굴에 세상 가장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여러분, 잠시만요. 이분은 우리 학교를 바꾸신 영웅, 박도검 전 교육청장님이세요. 선생님의 소개에 학생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쳤습니다. 은호는 쑥스러운 듯 친구들 사이에서 밝게 웃고 있었어요. 그의 주변에는 이제 아무도 그를 괴롭히지 않았고 책상 위에는 더 이상 끔찍한 낙서가 없는 깨끗한 교과서가 펼쳐져 있었죠. 잠시만, 이야기해도 될까요? 박도검은 교탁 앞에 서서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교육의 가장 큰 적은 폭력과 그리고 침묵입니다. 누군가 고통스럽게 괴롭힘을 당할 때 나만 아니면 돼 하고 모른 척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무섭고 두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 질긴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용기 있게 목소리를 냈고 서로를 지켜주기 시작했죠. 바로 그것이 진정한 교육의 시작입니다. 수업이 끝난 후 은호는 복도에서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둘은 아무 말 없이 나란히 교정을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이는 운동장에는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즐겁게 뛰어놀고 있었죠.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결국 모든 걸 포기하셨잖아요. 박도검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인해 명예로운 정년퇴임을 앞당겨야 했고 수많은 비난과 정치적 압박을 온몸으로 견뎌내야 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단 한 점의 후회도 없었습니다. 포기한 게 아니라 오히려 얻은 거란다. 은호야, 평생을 책상 위에서만 교육을 논했던 이 할아버지가 내 삶의 마지막에서야 진짜 교육이 무엇인지 비로소 배웠으니까 그때 저 멀리서 윤서가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쳐 흘렀어요. 아저씨 할아버지, 저 당선됐어요. 제가 정교회장이 됐어요. 셋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학교를 자랑스럽게 변화시키는 모습. 그것이야말로 박도검이 평생 꿈꿔왔던 진짜 교육의 모습이었어요. 학교 시간이 끝나고
박도검은 은호와 윤서를 배웅한 뒤 혼자 운동장 뒤편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김 교장이 그를 조용히 따라왔어요. 박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학교에 진짜 교육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분은 바로 선생님이십니다. 박도검은 손사래를 치며 허허 하고 웃었습니다. 에이,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용기를 냈을 뿐이죠. 그는 교문을 향해 아주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돌아보니 동일 사립중학교의 전경이 저녁 햇살에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무언가 아주 오래된 것이 끝나고 무언가 아주 새로운 것이 시작된 느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도검은 문득 자신의 길었던 30년 공직 생활을 돌아보았어요. 그가 평생에 걸쳐 쌓아올린 수많은 서류와 통계, 그리고 빛나는 보고서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이의 눈물, 그리고 그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작은 용기였죠. 폭력을 뽑아내는 일. 그래, 그게 바로 교육의 진짜 시작이지. 박도검은 마지막으로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공직 생활은 비록 끝이 났지만 진정한 교육자로서의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으니까요. 어딘가에 또 다른 불의가 있다면 그는 언제든 다시 낡은 빗자루를 들고 그곳으로 나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교육청장이 아닌 그저 한 사람의 따뜻한 어른, 박도검으로서 말입니다.